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2th of December 2024,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genomic tre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회사고요. 아직까지 매출은 크지 않은데 추후 좀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820원, 어제는 0.41% 올랐고요. 14,000원에 15,000원에서 17,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탄핵 정국 때문에 11,8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만원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좀 최근 이슈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방광암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드는데요. 이게 얼리텍 B라고, 요게 이제 미국에서도 꼭 필요한 거라 원래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혁신 의료기기로 2023년 4월에 지정이 돼서 LDT 를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한 400억에서 많게는 2,300억까지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리텍 C라고 대장암 진단하는 거 있습니다. 요것도 마지막 지금 뭐 실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 요것도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매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노믹 트리가 성장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클 것 같고, 또 요 지금 대장암 지정하는 얼리텍 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조 진단 재료로 벌써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주재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요 그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뭐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허가 과정이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만 확실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찬성한다고 이제 국민의힘 중에서 밝힌 의원은 5명이고, 그다음에 그 5명을 포함해서 투표에 참여한다는 인원이 지금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3명에서 25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찬성표가 추가 나올 것 같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배현진하고 조경태인데, 조경태는 일단 찬성하겠다고, 물론 저번에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아쉽긴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이 하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돌아서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섭을 보면 좀 소장파 의원들을 알 수 있고, 그 분위기를요. 그 다음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촉이 되게 빠른데 이번에 일단 찬성이냐 반대냐는 밝히지 않았는데 투표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진들은 뭐 탄핵 반대한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현진이 뭐 그건 선배님들 의견이고요, 이렇게 좀 좀 냉소적으로 톡 쏘붙이는 모습에서 뭔가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기류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이 자살 시도를 했었다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어저께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 어제는 아니고 그제 이제 화요일인 거죠. 화요일 날 시도를 했었다 그러는데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본인을 내란의 주범으로 만들면서 검찰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안고 대통령 윤석열이까지한테 올라가는 걸 막겠다, 이런 심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본인을 비난하거나 이런 거를 전혀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한,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이 어떤 방어할 논리나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여전히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인데 본인은 직접 지금 뭐 군인들한테 지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계엄 저기 뭐죠, 그 사령관이 한 명이 이제 밝혔죠. 비아폰으로 직접 윤석열이 국회에 난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어찌됐든 내란 쪽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임명했던 그런 헌재 재판관들이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캠프 쪽에서는 본인들은 그 탄핵소추에서 전혀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런 데자뷰가 떠오른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이제 보수 쪽 입장, 저는 이제 보수 쪽도 좀 수시로 좀 체크를 하는데요. 고성국 씨하고 황교안 씨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왜 쿠데타를 일으키냐 그러면서 이게 그 헌법,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헌법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라든지 선관위를 무력으로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건 명백한 내란죄인데, 그런 부분을 황교안이나 고성국은 전혀 좀 인정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본인들만의 세상에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명백한 내란죄가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안유아 씨라고 이제 경제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이제 그 중국 쪽에 정통하죠. 근데 이제 중국도 보면 뭐 독재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정치 지도자를 상당히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쪽 일을 하다가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 윤석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일구 총경이 이제 지금 윤석열을 직접 체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윤석열 씨 뭐 여러 가지 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조사한 거는 내란죄에 대해서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 가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은 게 아니라 합법적인 기관에서 적절하게 수사를 안 하면 그게 증거 채택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쪽에서 좀 주도를 해서 증거 수집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윤석열을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국방부,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그 공수처 이렇게 일단은 업무를 협조하기로 했다니까 검찰보다는 지금 그쪽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707하고 10수단이 지금 국회에 난입을 했었고, HID 북파공작원이 또 판교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2차 계엄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하고 연관돼서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어제 진행을 했는데 제대로 진행되진 않았고, 바깥에서 대기를 하면서 기자들,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기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했던 자료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용산 쪽에서 주는 자료 몇 개 좀 받아갔다고 하는데, 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대로 된 수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나, 뭔가 좀 더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자, 또 속보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용인수지 쪽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